안녕하세요. 코인 알려주는 남자입니다. 제가 영상을 쉬고 있는 사이 비트코인 가격은 27K에서 28K를 횡보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더리움이 저희에게 돈을 벌게 해주고 기회를 주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단순히 기사나 온체인 데이터, 코인 이런 것들, 국제 정세, 거시 경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지만 단지 이런 것들을 나열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사이트는 저희가 돈을 어떻게 벌 수 있을까를 더 많이 고민하고 있는 걸 잘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가지고도 저희가 돈을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고 댓글이나 저한테 질문을 주시는 분들 중에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뭐 이더리움 레이어 2와 상하이 하드포크가 연관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제대로 자리를 잡고 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제가 지난 영상에 잘못 좀 설명을 드린 게 있는데 요 부분이 이제 붓다빔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때는 붓다빔이 아니고 코로나빔이고요. 요 부분이 이제 붓다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시기가 달랐다. 제가 잘못 전달을 드렸다는 점 먼저 정정을 하고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CVD 자료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은 27K에서 28K를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서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이 굉장히 공방전을 벌이고 있고 고래들 같은 경우도 자기의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금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때 저희는 비트코인의 가격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공부를 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횡보하는 시기가 거의 한 2주 정도 지나고 있잖아요. 27K에서 28K를 계속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럴 때 어떤 코인들이 경쟁력이 있고 저희가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추후에 비트코인이 방향이 정해졌을 때 거기에 대응을 하거나 아니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더리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이트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거시경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제 영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션 같은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동어 반복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시경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거시경제도 여기에 너무 매몰되시면 안 돼요. 거시경제는 결국 잘 생각해 보면 저희가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는 변수이고 수단일 뿐인 거지 거시경제를 많이 안다고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꼭 저희가 명심하고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 말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건 수단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 침체 메타에 대해서는 여러 번 영상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더 많이 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고용이 꺾였다는 거는 경기 침체가 드디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바라봐 주시는 뷰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지표가 뭐 미묘하긴 해요. 아주 미세하긴 한데 원래 예측치보다 더 많이 실업 수당 청구 건수를 신청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도 예측치보다 더 많이 이렇게 신청을 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말은 드디어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는 건 아닌가 사람들한테 시장에 이렇게 불러일으키고 있고 사실 이거 관련돼서는 제이미 다이먼 같은 경우도 JP 모건 체이스 CEO인데 인터뷰 영상을 제가 좀 보고 있는데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거다 그러면서 악순환이 이어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JP모건에서도 향후 12개월 동안은 경기 침체를 디폴트로 두고 거기에서 이제 투자를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경기 침체 멘트는 반드시 올 거고 그러면 어디까지 올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측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2023년을 저는 매크로를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023년도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좋은 매집 기회로 잡고 저는 매집을 해나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나갈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게 저의 전략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크로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희가 최대로 돈을 극대화해서 벌 수 있을지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있을지에 대해서 수단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면서 이 경기 침체가
조만간 시장에 또 이제 한번 크게 불러일으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행동으로 봐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제가 행동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실제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매집을 하고 있고, 지금 금이 올타임 하이를 찍으면서 전고점을 뚫었잖아요. 이렇게 뚫으면서 세 번째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뚫었는데, 그러면서 금값이 고공은 행진을 하고 있고, 아직은 디지털 금이라는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하거나 금만큼 뭔가 기관이나 이제 국가에서 수요를 불러일으키지 못하지만 이슈는 되고 있잖아요. 디지털 금은 진짜 금인가, 코렐레이션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슈를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반감기, 다음 반감기 분명히 금에 대한 수요가 디지털 금으로도 기관이나 정부에서도 오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면서 밝은 미래에 대해서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은 금을 매집을 하고 있다. 중앙은행이. 이 말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미국 국채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과 같기 때문에 저희가 JP모건에서 얘기한 것처럼 앞으로 향후 12개월 동안은 경기 침체를 디폴트로 두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하다못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예측하시는 분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일부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또 매수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을 세워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진 않지만 여러 가지 전략을 저희가 세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이더리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볼 건데,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 그다음에 샤팔라 업그레이드와 같은 건데, 이 상하이 하드포크하고 이더리움 레이어2하고는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여러분. 근데 저한테 질문을 갑자기 많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오해가 어디서 있으시는지 모르겠지만 두 개는 너무나 다른 부분이고 이거를 연관시킬 수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이더리움 레이어2는 이더리움의 가스피를 해결하고자 나온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제 또 다른 메인넷인 거거든요. 여기에 이더리움을 공생하는 그런 메인넷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더리움 레이어2와 상하이 하드포크 해가지고 이더를 언스테이킹 가능하게 하는 거는 너무나 다른 이야기고요. LSD 같은 경우도 이더리움 레이어2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를 LSD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엮어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오늘 여기서 완벽하게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저희가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은 지금 이더의 OI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어요. OI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단 말은 변동성이 커질 거다. 보통은 위로 올라가긴 하는데 변동성이 커질 거와 같은 거고요. 이게 보시면은 이제 4월 4일부터 이 OI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 4월 12일 날 상하이 하드포크가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상하이 하드포크가 되면 이더리움이 포스 방식으로 넘어오고 나서 스테이킹이 가능해졌는데, 그 스테이킹 된 게 언스테이킹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언스테이킹이 되면은 이더리움을 내가 맡겼다가 다시 돌려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돌려받으면 시장에 매도도 할 수 있고 본인이 원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변동성을 일으킬 거고 LSD에 굉장히 큰 메타가 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LSD는 리퀴디티 스테이킹, 이거는 이제 파생이라고 하는 영어인데 제가 발음을 잘 못해서 어쨌든 LSD라고, 그래서 LSD인 거고요. 즉 이더리움이 상하이 하드포크가 지나면 이제 언스테이킹이 되는데, 그 언스테이킹 되는 이더를 가지고, 요 프로세스를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하는 걸 LSD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더를 맡기면 뭐 ST 이더라던가 다른 이더를 돌려주는데요. 이걸 이제 LSD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이거는 LSD는 상하이 하드포크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하면은 상하이 하드포크가 4월 12일 날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더리움의 변동성이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제 이더 도미넌스도 굉장히 안 오르다가 최근에 이더 도미넌스가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전체 이 코인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더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거는 알트 코인으로 도미넌스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는 말과 같고, 그 말은 어떻게 보면은 작은 알트들의 돈이 몰려서 더 큰 상승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순환 구조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희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일부 포착할 수 있다. 이 왜 순환 구조가 생기냐면 사실 비트에서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비트를 계속 먼저 끌어올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둔 다음에 일부 매도를 하고 비트는 그래도 횡보를 하겠죠. 그 돈을 가지고 이더를 매수를 해요. 그러면서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그러면서 더불어서 알트들이 이제 계속 수혜를 받는 이런 낙수 효과를 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이 조금씩 커지면서 그 안에서 도미넌스가 변화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순환 출자 구조를 가져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그렇기 때문에 비트, 이더, 알트 이런 순으로 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폈을 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정도는 포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로 상하이 하드포크 때 어떻게 보면은 위로 상승할 거라고 베팅하는 고래들이 점점 늘고 있어요. 저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분명히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변동성 무시하고 무조건 상승을 할 거다라고 베팅하는 고래들이 늘고 있고 실제로 뭐 30억씩 매수를 하는 고래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월 달은 제가 몇 번 강조를 했지만 이더리움 그다음에 이더리움을 둘러싼 굉장히 많은 생태계를 유심히 관찰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 하드포크는 이더리움과 관련이 있다. 이더리움 레이어 2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더리움과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LSD와 관련이 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제가 왜 LSD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LSD 이거 되면은 이더리움이 상하이 하드포크가 되면 언스테이킹이 되잖아요. 그럼 그 이더가 이 LSD에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경쟁을 할 거거든요. 관심을 받을 거고 그렇게 되면 LSD 관련되어 있는 코인들 리도 그다음에 FXS 그다음에 로켓풀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이낸스에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분명히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거고 저희는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 상하이 하드포크가 시작이 되면 LSD가 관심을 받을 거고 그럼 이런 코인들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코인을 알고 거시경제를 알고 그 다음에 이 이더리움의 구조를 알고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면은 요렇게 인사이트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LSD 관련 코인들을 단기적으로도 봐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이더가 굉장히 많이 스테이킹이 되고 있어요. 점점 많은 물량이 너무나 많은 물량이 계속 스테이킹이 되고 있고 이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어디가 제일 많냐? 리도 파이낸스가 제일 많습니다. 리도 같은 경우는 ST더 토큰을 주는 거거든요. 이 리도 파이낸스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압도적으로. 근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리도 파이낸스가 이더를 제일 많이 들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상하이 하드포크가 시작이 되면 여기서 이더가 이제 배출이 돼가지고 던져지는 거거든요. 가장 많은 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변동성이 생길 수 있다. 이더가 언스테이킹이 되면은 변동성이 생길 거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봐야 돼요. 지금 보면은 리도 같은 경우는 지원을 언제 하냐라고 봤을 때 리도가 5월 달에 지원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5월 달에. 지금 상하이 하드포크가 돼도 리도에선 바로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5월 달에 지원이 된다? 이 말은 뭐냐? 한 번에 떨어지는 이더의 물량이 적다라는 말과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략적으로 예상하는 변동성 하락이 일부 제한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은 제가 이더 관련돼서 최근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죠. 이더리움이 상하이 하드포크가 끝나면 많이 쏟아지는 경우, 좀 덜 쏟아지는 경우, 안 쏟아지는 경우 이런 것들을 맞춰가지고 저희가 대비해서 거기에 맞춘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방법이고 그 다음에 상하이 하드포크가 진행이 되면은 이 LSD가 각광을 받을 거기 때문에 이 코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은 초창기 때부터 너무나 많은 기회를 줬고 앞으로도 기회를 줄 거기 때문에 코인을 하시는 분들은 이더리움은 저와 함께 많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되고 지금 4월 달에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꼭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이더리움 레이어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상하이 하드포크가 관심을 받게 되면은 그 관심의 낙수 효과로 이더리움 레이어 2가 관심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어쩌면 심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있지만 메커니즘적으로 코인을 하는 사람들이 인사이트를 이제 로직으로 공유할 때 레이어 2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잘 아셔야 되고 보시면은 이더리움 레이어 2는 제가 예전에 한번 영상에서 전부 다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조금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옵티미스틱 롤업이 있고요. GK 롤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옵티미스틱 롤업은
문제점이 없을 거다라고 그 합의 증명 방식을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유예 기간을 둔 다음에 문제점이 생기면 그때 이제 검사를 하겠다. 요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했을 때 뭐 디테일한 부분 더 있지만 근데 GK 롤업 방식 같은 경우는 영지식 직면을 활용해 가지고 더 빠르게 검증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아요. 근데 이 말을 하면 기술적으로는 GK 롤업 방식이 좀 더 나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기술적으로 나은 게 맞아요. GK 롤업 방식이 기술적으로 바로바로 합의를 하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 방식이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일반인은 이거나 차이가 없습니다. GK 롤업이나 옵티미스틱 롤업 같은 경우는 사용하실 때 사용성 측면에서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옵티미스틱 롤업은 사실은 이번 불장이 아니고요. 지난번 불장에도 메타가 됐던 부분이에요. 근데 옵티미스틱 롤업 즉 레이어 2가 나왔는데 이제 불장이 끝나가지고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더 오랫동안 축적이 되어 있다. 대표적인 게 OP와 아비트럼이 있죠. GK 롤업 방식은 제가 예전에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불장에 분명히 관심을 받을 거예요. GK 롤업은 당연히 받을 건데 이게 기술적으로 지금 이제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끝에 기술적인 완성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장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번 불장에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얼마나 발전이 되고 있는지도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GK 롤업 방식이 훨씬 더 좋은 거기 때문에 옵티미스틱 롤업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다릅니다. 실제로 써봐야 돼요. 옵티미스틱 롤업 아비트럼이나 OP 써보면 되게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는 레이어 2일 때 여러 가지 지표를 더 봐야 되지만 기술적인 부분들 말씀을 드렸고 더 봐야 되지만 이 TBL이나 액티비티 활동을 봤을 때 옵티미즘 요즘 사람들 관심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관심 없을 때도 TBL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OP 같은 경우는 지난번 불장에 이제 다 알고 있었고 막 이번 하락장에 왔을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락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저는 얼마나 좋은지를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0.9불일 때 여러분들한테 OP 좋다고 레이어 2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불까지 갔던 거고 이렇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오히려 저희가 좋은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아비트럼 같은 경우도 보면 TBL이 상승을 한 다음에 지금 이제 안 빠졌어요. 빠지지 않았고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액티비티나 TBL을 봤을 때 문제점이 없다. 굉장히 쓰기에도 좋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좀 더 GK 롤업 방식이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뭐 이게 나온다고 해서 모두 다 GK로 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메타, 내러티브가 옵티미스틱 롤업에서 지금은 GK 롤업 방식으로 사람들이 관심을 옮겨가고 있다는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GK 롤업 방식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떤 코인이 있고 어떤 식인지에 대한 스터디를 돼야 되고 여기서 돈 벌 기회를 찾아야 된다. 그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지금 GK 같은 경우는 뭐 GK 싱크 에라 같은 경우는 TBL이 어마어마하게 폭증을 했죠. 왜냐하면 에어드랍이 조만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비트럼도 에어드랍 주고 나서 뭐 은퇴한 사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많은 작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만큼 뭐다? 관심을 받고 있다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저희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럼 구체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에 대해서 또 물음표잖아요. 제가 이거 뭐 읽어주고 끝나면은 뭐 그냥 일반 유튜버인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벌고 싶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공유하고 싶기 때문에 그 다음을 보면 GK 관련되어 있는 뎁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GK 싱크 관련되어 있는 뎁들 코인을 관심 있게 보면 된다. 그러면 뭔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때문에 돈 벌 기회가 여기에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논리 구조가 쫙쫙쫙쫙 이어졌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과 많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뭐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었지만 이런 부분들 오늘 이더리움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고 사실 뭐 아더에이스가 회사 차리고 굉장히 하락장에서 돈 벌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뭐 이런 온체인 데이터도 다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왜냐면 지금 매집하기 좋은 구간이라는 거예요. 막 불장 가자가 아니라 그런 것들 지표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다음에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